안녕하세요. 금융투자협회 최갑수연구원인데요. 저희가 일부에서는 그 전반적인 증시 주변 환경 문제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부에서는 그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업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라는 주제로 토론 한번 해볼까 합니다. 스튜디오로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자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네. 국내 100대 기업들의 매출 합계를 살펴보니까 네. 19년도에 945조 원, 네. 그 다음에 20년도에 그 929조, 약간 줄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그 1106조로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거든요. 그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장기 사태에도 불구하고 네. 반도체라든지 또는 IT, 그 전자통신업체, 또 전통적으로 좀 안 좋게 여겨졌던 철강이나 해운, 화학 등에도 이제 그 매출 성장이 나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분기에는 그 직접 투자를 하셨던 분들이나 또 펀드 같은 거 가입하셨던 분들, 이분들이 성적이 그 저조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2분기 이후에 우리가 한번 어떤 업종을 눈여겨봐야 될지 한번 여러 가지 짚어주시죠. 일단은 전반적인 흐름에 있어서 9개월 동안 조정을 받다 보니까 시장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업종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차별화되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실적은 좋았다라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나 불안감들로 인해서 시장이 레벨 다운됐고, 특히 시장 지수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어떤 업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차별화가 되게 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2분기부터는 그동안에 부진했던, 약했던, 즉 2020년, 21년 초반까지 좋았지만 지난 9개월 동안 2021년부터 최근까지 상당히 부진했던 업종들을 다시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인 매크로 환경 안에서 2분기부터는 반도체, 자동차, 대표적인 수출주, 그리고 2차 전지, 인터넷, 성장주로 평가될 수 있겠지만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확실한 실적이 높아지는 그림들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들을 바라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신다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좀 수익을 좀 만족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챙겨가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가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그 봤을 때의 그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아무래도 또 전통적인 가치죠. 이런 친구들이 한 단계 레벨업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하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이 많을 때는 성장주, 그리고 금리 인하 유동성이 풀릴 때는 성장주, 금리 인상 그리고 유동성이 줄어들 때는 가치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기 때 어떤 업종들이 좋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금리 인상을 쭉 했을 때가 2017년이었습니다. 그때 어떤 업종이 가장 좋았냐고 하면 반도체였습니다. 그리고 IT 업종이었고요. 그때 가장 안 좋았던 업종들은 시클리컬이라고 말하는 업종들이었어요. 자, 그리고 2004년, 5년, 6년에는 이때야말로 가치주라고 평가되는 철강, 조선, 화학 이런 업종들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그 전 금리 인상 사이클이 1999년, 2000년이었거든요. IT 버블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의 국면을 놓고 본다면 가치주보다 성장주가 강했던 국면이 2번 있었고요. 그리고 가치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업종들이 강했던 게 단 한 번이었습니다. 이 통계만을 가지고 성장주가 좋다, 가치주가 좋다라고 논하기는 어렵겠지만, 핵심적인 이유는 성장,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들이 남아있는 커지는 상황에서 차별적으로 좋았던 이유가 있었던 업종들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17년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좋았다라는 그림, 2004년, 5년, 6년에는 가치주로 평가됐지만 이 업종들이 중국, 차이나붐이라는 동력을 갖고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보면 얘네들이 성장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999년, 2000년에는 IT 버블, IT가 엄청나게 좋았죠. 그러면 지금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다들 아시겠죠? 신재생 에너지, 4차 산업혁명, 엄청나게 큰 트렌드라다 보니까,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냥 짧게 스콥을 봐서, 실적 측면에서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지금은,
가치주보다 시클리커보다 IT나 뭐 수출주나 이런 쪽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요 32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위에 그림이 뭐냐면은 영업이익 증가율과 순이익 증가율입니다. 왼쪽에 있는 업종일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업종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업종일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업종입니다. 보시면은 이익이 늘어나는 업종에 호텔 레저, 소매유통, 소프트웨어, 미디어, 가전, 운송, 하드웨어, 건설, 반도체, 자동차, 기계, 에너지, 은행 이런 업종들이 있고요. 오른쪽 편에는 유틸리티, 조선, 디스플레이, 화학, 철강, 증권, 보험, 비철국제 크게 카테고리로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면 위드 코로나 수혜주들, 그리고 IT, 그리고 수출주, 그리고 오른쪽 편에는 이익이 줄어든 업종에는 금융, 그리고 시클리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업종들이 대부분 포진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막연하게 가치주다, 성장주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성장성, 그러니까 이익이 좋아지는 그림이나 업황이 좋아지는 그림, 그 그림들을 좀 더 구체해 줄 수 있는 만한 업황이나 매크로적인 동력들이 있는 업종들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등 그 주요 수출품들이 그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이제 시장으로 나타났는데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3조 정도 나왔고요. 그래서 작년 동기 대비 한 38% 정도 늘어나지 않았느냐. 사상 최고 실적을 예고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그 1분기 미국 현재 판매량이 5위를 기록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반도체하고 자동차 분야 업종만을 한번 찍어서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반도체, 자동차는 대표적인 수출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이 반도체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업을 하고 있죠. 가전도 하고 반도체도 하고 디스플레이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글로벌 경기에 좀 민감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어떻게 봐야 될까?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조금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뭐냐면은 위에 그림은 자동차 업종 이익이고요. 밑에 그림은 반도체 업종 이익인데 분기별 이익 레벨을 보면 올해 하반기 들어서 자동차도 반도체도 작년 고점을 넘어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지금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이익 레벨이 작년보다 높아진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이 정도 레벨이라면 지금보다 더 나빠질 리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 주가 레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자동차 1분기는 조금 엇갈릴 수 있습니다. 헷갈리고 아니면 좀 변동성을 키워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자동차는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중국 쪽에서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이슈들이 있었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은 예상보다 기대했던 것보다 못 미치면 출렁일 수밖에 없겠죠. 이런 면수로 인해서 아마 1분기에는 굉장히 좋은 비중 확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요 밑에 요 그림은 코스피 대비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보여드리는 상대 강도인데요. 반도체는 변신을 한번 하려다가 조금 주춤해져서 좀 지지력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는 1년 넘게 지금 박스권 등락만 보이고 있거든요. 반도체는 중요 지지권에 도달했다. 자동차는 상대 강도 측면에서 박스권, 1년째 박스권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하단이다 라고 본다면 아마 이 정도 레벨에서 흔들린다면 굉장히 좀 강하게 매집을 해도 무리가 없고 아마도 저는 올해 내년까지 시장을 이끌어갈 대표 업종으로는 반도체를 꼽고 있고 자동차가 얼만큼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탄력을 더 붙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는 4월 중에 좀 흔들릴 때마다 계속 담아가신다면 아마 뭐 펀드 매니저분들은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할 수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우리가 짚어볼 것은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도 보게 되면은 그 2차 전지 기술을 글로벌 톱3 수준으로 한번 육성하겠다는 발표를 했었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 사업 규제로 의뢰를 받았던 인터넷 업종도 지금 현재는 보락 실적이 회수되면서 그 견조한 실적이 예상되는데 이번에는 그 인터넷이라든지 2차 전지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일단은 2차 전지와 인터넷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정책도 도와주고 글로벌 트렌드도 뭐 붙어주고 그리고 이익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도 크게 의심을 하지 않으실 텐데 문제는 뭐냐면은 금리 인상기 때 유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요 그림을 보시면 36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이미 밸류에이션 부담은 상당 부분 반영을 했다 라고 생각합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이것도 상대 강도인데 2020년 그러니까 코로나19 직후 시장이 충격을 받았을 때를 저점으로 쭉 큰 흐름을 이어왔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작년 말부터 그리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내려왔거든요.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본다면 2차 전지도 인터넷 업종도 실적도 꾸준히 레벨업되고 글로벌 흐름이라든지 정주부 정책 수혜도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본다면 이제부터는 이 지금 레벨부터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보다는 밸류에이션은 부담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성장성을 재평가해 줄 수 있는 가격대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요. 저는 2차 전지와 인터넷 좀 매력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와 좀 달리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약바이오 업종인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업종을 보면은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했다라고 하지만 밸류에이션을 극복할 정도의 성장성을 재평가받기에는 올해 이익 증가율이 좀 낮습니다. 업종 전체로 봤을 때요. 뭐 기업별로는 다르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이익 증가율을 보면 통신하고 음식료하고 비슷합니다. 밸류에이션은 2차 전지나 인터넷보다도 높은데 이익 성장에 있어서는 통신하고 음식료랑 비슷하다 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는 산업 전체가 좋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긴 할 수 있어도 그 산업이나 섹터 자체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성장주 내에서도 구조적으로 실적이 쫙 따박따박 나오면서 시장을 밸류에이션 부담을 극복할 수 있는 업종과 그렇지 못할 업종을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전통적인 가치주 말씀을 네. 하시면서 드루몽실에 넘어가셨는데 네. 그럼 가치주들 중에서 네.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거 네. 주목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뭐 가치주 내에서 뭐 여러 업종들을 뭐 산업별로 어떻다 저떻다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익단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가치주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클리컬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업종들을 좀 정리드렸는데 일단 요 맨 처음에 있는 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업종을 보면은 작년보다 이익이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 플랫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이 화학입니다. 화학은 작년 대비 이익 레벨이 크게 떨어져서 다시금 2017년, 18년 수준으로 돌아갑니다. 철강은 2016년, 18년보다는 레벨이 높지만 작년 대비 이익이 크게 줄어들고요. 운송은 올해 이익이 늘어나긴 하는데 실적 정점이 작년 4분기 또는 올해 1분기가 되면서 좀 둔화되는 그림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나마 기계업종이 실적이 올해 2분기까지 쫙 레벨업 됐다가 좀 플랫한 그림이고요. 비철목재는 크게 변화가 없고 그리고 건설은 꾸준히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업종 내에서 시클리컬이나 가치주 내에서 그래도 괜찮은 게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기계하고 건설 업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사자본재도 올해 1분기를 정점으로 실적이 쭉 내려가고요. 조선 업종은 적자 흑자 이렇게 좀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못하다 보니까 가치주 내에서의 좀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부진한 흐름을 예상을 하는 가운데 그래도 차별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선방할 수 있는 업종은 건설하고 기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정책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네. 9월달 취임한 윤석열 정부 네. 그다음에 6월 초에 또 지방선거도 있지만 네. 그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 부동산 쪽에 규제 하나 시그널 조금씩 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탈원전 정책 이런 네. 것도 한번 변화를 주겠다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신정부 정책이 주는 그 정책의 방향성 네. 여기에 따라 또그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수혜를 받을 만한 업종 이런 것들 한번 뭐가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그래도 시클릭과 가치주 내에서 매력적인 업종으로는 건설하고 기계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또 딱 윤석열 정부와 매칭이 되는 업종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9페이지 그림을 보시면 25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공급, 그리고 민간 주도의 공급, 그리고 규제 완화, 그리고 부동산 세제 정상화, 이런 그림들을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라든지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호재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건설주들이 좀 매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다. 앞서 보여드렸던 실적이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 플러스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건설주가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반등을 했다가 한 2주 정도 이렇게 좀 쉬고 있거든요. 저는 이렇게 쉴 때 조금씩 담아가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뭐 기계와 내수 업종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내수는 지금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그 강도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기계 쪽인데요. 기계 쪽에서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탈원전.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탈원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도 원전에 대한 인식들을 조금씩 변화하려는 그림이거든요. 그린 에너지, 녹색 에너지에 뭐 원전을 아예 배제했다가 최근 들어서 원전까지도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정부 정책 플러스 글로벌 트렌드가 약간 원전에 좀 우호적으로 변하는 부분,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실적, 이런 것들이 맞물리는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계업종 안에서 방산주가 있습니다. 방산주는 지금 뭐 북한과의 관계도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글로벌 전반적으로 방위비라든지 국방비 지출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한국의 그런 수출을 좀 많이 하고 있다는 점들에 있어서 좀 매력적인 업종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국방 산업도 하면서 이제 항공우주 산업도 같이 하는 종목들을 잘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좀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만 볼 게 아니라 정부 정책과 실적, 업황, 이런 것들이 믹스 매치되는 게 건설, 그리고 방산, 그리고 원전, 요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크게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마 당분간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큰 흐름에서의 따라가는 것과 더불어서 플러스 알파 전략으로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진정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코로나 진정 기대감으로다가 주가에 선반영되었던 네. 미디어 교육이라든지 소매업종, 네. 그다음에 의료, 그다음에 보게 되면 항공주도 많이 올랐죠. 떨어졌다가 최근에 더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고, 네. 그다음에 여행업종, 네. 일부 여행사들은 문 닫고 했지만은 네. 살아나는 그 여행사들은 다시 또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에 대한 그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해서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좋아질 건데, 좋아지는 방향성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이 기대감을 먼저 선반영해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다면 조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네. 대표적인 케이스가 작년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적만 놓고 본다면 작년에 실적 계속 좋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계속 못 갔던 이유가, 앞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거 방향성은 이 정도였는데 주가가 먼저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지 않는 한 주가가 올라가긴 어려웠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옥석 가리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또다시 실적이죠. 근데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좀 정확히 이렇게 발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항공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인 변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것은 화물운송 쪽이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화물운송 쪽은 슬로해지고 여객운송이 올라오면서 조금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오히려 대형 항공사보다는 여객 수요가 늘어나면 그대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특히
한국에서만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동남아라든지 이런 먼 유럽이나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동남아 쪽의 수요까지 흡수할 수 있는 중소형 저가 항공사들을 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미디어 교육 뭐 이렇게 최근 들어서 기대감이 같이 올라왔던 업종들 중에서는 좀 미디어 교육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또는 엔터 산업들이라든지 한류 열풍이 그냥 반짝하는 그림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 위에 보시는 것처럼 미디어 교육 실적은 쭉 우상향을 합니다. 실적이 계속적으로 레벨업 된다라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소매유통. 소매유통 쪽은 뭐 내수 관련된 종목이긴 하지만 실적을 놓고 본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2019년 실적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런 그림들이 좀 긍정적이라 보고 있고요. 화장품 의류 쪽에서는 화장품은 조금 조심하자 말씀을 드리고, 의류 쪽은 중국 경기가 좀 회복된다거나 병목 현상이 좀 완화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호텔 레저는 저희가 원래 좋게는 봤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작년 11월 2021년 11월 달에 연간 전망을 하면서는 탑픽 종목으로 호텔 레저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번에 3월 달에 수정 전망을 하면서 뺐습니다. 왜냐면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하는 게 맞는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레벨보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한다고 해서 2019년 실적 대비 거의 반토막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드 코로나 수혜주를 보려고 한다면 항공주 중에서도 좀 저가 항공, 그리고 미디어, 그리고 소매유통, 의류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여러 가지 업종에 대해 살펴봤는데 워낙 많은 업종을 다루다 보니까 투자자분들이 약간 혼선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한 번만 보시지 말고 한 2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